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는요. 요즘 부모님들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2030 결혼 안 한 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신대요. 아이가 없는 친구들도. 네네. 힐링물. 클립을 그랬구나. 보시다가 아이의 본방을 보시고 또 역주행하시고 이런 네. 분들 너무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실 제 이번에 추석 때 저희 동료들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들이 다 뭐냐면 언니 금쪽 같은 내 새끼 너무 잘 보고 있어. 이걸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로. 네. 진짜. 사실 주변에서 맞아.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잔소리 같은데 오 박사님 얘기하면 힐링. 힐링이지. 귀담아 듣고 오 박사님, 맞아. 오 박사님이 하라는 대로 자긴 살 거라고. 그래, 거의 신적인 존재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닙니다. 뭐, 제 말이라 어떻게 다 100% 그게 정답이겠습니까? 근데 뭐 그래도 이 사랑하는 마음, 아이를 위하는 마음을 어떻게 진심을 담아 전달하느냐 하는 거는 끊임없이 배워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니까 의미가 있죠. 아니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식구 이 모든 우리 스태프들 다 해서요. 이 사명감을 계속 잘 가지고 투심의 마음을 절대 영광이에요. 잊지 말고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될 것인지 우리 되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는 마음의 교과서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떤 금쪽 가족이 나오시는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색하시지. 아유, 괜찮습니다. 앉아주세요. 네. 왜 손 안 잡고 나오셨어요? 저희는 항상 손 잡고 나오는데. 거부했어요. 진짜요? 자, 환영합니다. 두 분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두 아들의 엄마 정현선. 권현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좀 우리 부모님 연세가 살짝 있어 보이세요. 네. 네. 큰 애가 네. 자연유산이 여러 번 돼서 네, 큰 애가 한 5년 만에 나왔고 기억에. 둘째도 또 5년 터울로 나가나서 10년 동안 애를 낳은 셈이 됐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큰 애가 그러면 중3 16살이고요. 둘째가 11살. 아이고, 네. 근데 쉽지 않을 나이입니다. 네. 쉽지 않고 아들들을 키우려면 정말 너무너무 힘드시겠어요. 체력도 딸리시죠? 네, 많이 딸려요. 기 빠져요. 네. 사실 아빠까지 아들 셋이거든요. 네. 그렇게 귀하게 힘들게 얻은 아들들 과연 어떤 사연이 있길래 오늘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우선 두 아들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아이고, 젊으셨을 때.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얼마나 예뻤을까. 잘생겼다. 백만 여섯, 백만 일곱, 백만 여덟, 백만 아홉. 너무 귀엽다. 표정 봐. 아우, 이뻐라. 많이 컸다, 근데. 점점 커가고 있다, 애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데만 봐도 무서워. 어머나. 너 나랑 똑같이 살면 엄마도 아빠도 점점 멀어져. 나 같은 인생 살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손 들고 벌 받을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꼭 저를 세워야 돼요? 그랬는데 저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뭔가 사연이 있구나. 예. 아니, 어릴 때 모습 보면 정말 저런 사랑스러운 애들이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러니까 큰 애는 지금 사실 사춘기고 둘째도 이제 속된 말로 이춘기라고 접어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미 네. 10대 네, 티네이저로 10대들 둘이다 보니까 좀 애들 키우면서 느끼는 우리 애들이 좀 세구나 그런 마음을 많이 들거든요. 둘째는 말랑말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크면서 이런 면도 있네? 이런 면도 있나? 하고 놀랄 때가 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딸만 있는 집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아들들 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적응이 잘 안 많아요. 되시네요. 뇌구조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니, 근데 어머님 신청하실 때 네. 온 가족이
절실하다고. 네네. 온 가족이. 네. 왜요? 사실은 이제 프로를 보면서 네. 이제 둘째가 많이 졸랐어요. 엄마, 내가 좀 달라지고 싶은데, 네, 바뀌고 싶은데, 나도 왜 이러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제 잘 안 된다. 아버님은 좀 이 지금 현재의 그 대개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 크게 바라는 거는 없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힘 안 들게 그냥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 안타까움? 아, 그리고 또 뭐 안 따라오지. 뭐 또 목소리는 커지지 반항은 하지. 그게 딱 보기 싫죠. 아이고. 저 엄마는 저렇게 노력하는데 하면 지시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때부터 목소리 커지고 이제 뭐라 그러고. 저는 이제 남편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예. 남편이 이제 기가 굉장히 이제 직업적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세요. 예. 성인이 제가 들어도 이 사람 세다, 어. 힘들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목소리도 크고. 네. 아버님이 약간 군대 쪽이 계세요? 직업이. 그러시구나. 예, 예.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좀 명령투가 많죠. 네. 아무래도. 네. 저 나름대로는 개편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예. 들어줬고 선택도 할 수 있게 해줬고 옆에서 지켜도 봐줬는데 예. 이제 그게 뭔가 어긋나기 시작할 때는 소리가 또 커지는 거고 이제 윽박지르게 되는 거고 애를. 근데 뭐 어쨌든 네네. 모든 가족이 이 촬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 잘 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예.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는 거는 이 모든 가족 구성원의 마음속에 네. 뭔가 조금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예. 뭔가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가고 또 변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들을 다 갖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네. 지금부터 정말 매의 눈을 장착하고 힘들게 협조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네. 저희도 큰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힘내세요. 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을까, 지난 5년이. 우리 부모님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랬을 것 같네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우리 일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이시구나. 아이고, 지쳐 쓰러져 보이세요. 예. 누가 왔군요. 아들, 둘째. 둘째. 아이고, 아직 애기야. 엄마 저 몇 살이야? 손 씻었어? 오늘 급식 맛있는 거 나왔어? 뭐? 거기랑 빵 그거 잘라가지고 조그맣게 많은 핫도그랑 묵국이랑 근데 원래 아들이 이렇게 하기 힘들지 않아요? 되게 짧았다. 편한 거지, 엄마. 그래. 꼭 아들들은 흘려. 저럴 때 등짝 스매싱 나가는데 안 때리시네요. 가서 휴지 갖고 와서 닦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 발 어머, 휴지 갖고 와서 귀여워. 닦아. 귀엽다. 너무 잘해. 귀엽다. 너무 잘해. 어머, 예뻐. 엄마 핸드폰을 왜 네가 함부로 만져? 카메라 있잖아요. 엄마 보는 거. 사진 찍으려고 엄마랑? 카메라. 정말로? 어머, 애인이야? 엄마 대봐요. 어머나, 어머, 귀여워. 대봐요. 아니 엄마 굉장히 싫다고. 많네요. 못생겼어. 아 빨리. 엄마가 못생겼어. 왜요? 엄마 예쁜데. 네 얼굴엔 네. 왜요? 엄마 예쁜데. 어머머. 엄마 예뻐. 아유. 그렇게 치면 저런 아들 낳고 싶어. 응? 저는 그렇게 치면 잘생겼지. 못생겼어요. 성질만 안 부리면 잘생겼지. 아, 무무야, 첫째. 무무야. 와, 도망쳐. 아 그렇지? 너도 보는 눈이 있구나. 참 멀티다, 멀티야.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아직이야. 데이트 보는 네가 딱 보는 방. 동희야. 네? 이거 핸드폰. 네? 그만해. 아니 내놔. 왜요? 내놔.
도대체 왜요? 나중에 해, 저녁 때. 시간 줄 테니까. 9시 되면 잠긴단 말이에요. 9시 전에 보면- 왜 핸드폰 시간도 걸려있는데 이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그만! 존댓말 한다고. 그만! 알았어요! 이놈의 새끼 그냥. 형도 뭐라고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맨날 뭐라고 하시는 거야? 하시는 거래. 존댓말을 꼭꼭 하네. 오늘은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은 거야? 어딜 들어가? 오늘 운 하나도 없어요. 나오지 마, 대신. 싫어요! 너 그딴 식으로 얘기하려면 나오지 마. 사춘기구나 이제 진짜.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어머머머머머. 어머, 사죄하는 거야?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동희야! 너 갈수록 왜 그래? 안 그럴게요. 이딴 짓 안 할게요. 잠깐만 멈춰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상황은 저희 같은 사람은 네. 이거 위급 상황입니다. 응급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의 문제 행동들을 보이기도 하고 여러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안 그러다가 조금씩 강도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네네. 이유가 뭐건 간에 이제 자기를 머리를 네. 막 네. 찢고 자기 입을 때리고 네. 뭐 이 얼굴을 때린다는 거는 반드시 아이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냥 뭐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제가 그래서 좀 스탑을 한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좀 이렇게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까? 2-3달 전부터. 네.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네, 그전에는 뭐 소리를 지르거나 뭐 그런 건 있어도 저런 행동은 보이지 않았고 이제 아버님 앞에서도 저런 행동들을 좀 하나요? 예, 둘째가? 예. 똑같이. 똑같이 해요. 네. 그건 하지 말라고 뭐라 그러는데 저럴 때 네. 혼나지 않을 상황이 혼날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그러지 말라고 좋은 거 없다고 이거는. 네. 근데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 그 상황이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지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2달 전부터 2-3달 전부터 그렇다면 이게 좀 최근에 갑자기 더 심해진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아이 나이나 뭐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이제 이유를 좀 잘 찾아서 예. 뭔가 좀 아이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더 자세히 보고 네.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희야! 너 갈수록 왜 그래? 안 그럴게요. 이딴 짓 안 할게요. 이딴 짓 계속 하고 있잖아. 이딴 짓 이제 안 할게요. 잘못했어요. 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만하라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만해. 잘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만하라고. 그럼 어떤 식으로 하라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잘못했어요. 한 번만 하면 돼. 뭘 수십 번을 해. 네. 아유, 다행이다 그나마. 에이그. 손가락을 빠네요. 엄마가 보니까 또 손가락을 빨아요? 전 나 완전 아기 때 하던 건데. 안정감을 느끼나 보지. 아이고. 아, 가사 일을 많이 도와주시는군요. 네. 맞아, 함께 해야죠. 진짜 요새는 아유. 요즘 저래. 아, 점점 문제가 어려워져가지고. 잘한다. 그러니까 표정이 좀 안 좋네. 왜 인상을 써? 하기 싫어요.
하기 싫다. 엄마하고 약속한 시간 정해놓고 왜 해? 얼른. 엄마 오늘은 그냥 안 넘어가. 동희야. 얼른 하고 놀면 되잖아. 이거 정말 싫어. 뭐라고? 아니에요. 하나만 걸렸잖아. 뭐 이거 몇 개씩 있는 거 아빠는 아니잖아. 저런 모습도 좀 싫으시겠다. 엄마한테 대들거나 이런 말. 아이고. 점점 이제 티 내는 거지, 하기 싫어서. 너는 엄마한테 곧다로 성질 내면 아빠한테 맞아. 이거 두 수는 3보다 이상이잖아. 3하고 뭐 더 있으니까. 갑자기 왜 때려요? 그냥 오만상을 쓰는. 아니 10분 문제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풀어요? 왜 놀랬나? 때려요? 작게 얘기해라. 그래도 아빠를 무서워하는 거 같네. 어려워하고. 참. 돌 닦는 기분이시죠, 진짜. 요거 자연수이지.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이거 4개는 아닌데? 몇 개일까? 아니 2에서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 자, 네가 말한 대로 어쭈? 왜 엄마한테 성질을 내, 이놈아? 너 틀렸다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틀렸다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이고. 그만해라.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만둬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오라고 뒤로. 뒤에 와서 과일이나 드시라고 그만하고. 그만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지금 아버님이 한 번 참으셨어. 나? 싫어요. 뭘 싫어? 네 오만 했으면 잘못했어요. 그게 잘못했어요. 난 태도야? 잘못했어요, 엄마. 그렇게 하기 싫으면 못 하는 거야. 문제를 푸는데 좋은 마음으로 푸는 게 아니라 오만상을 쓰면서 인상을 쓰면서.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야, 싫어요. 엄마도 화났어. 잘못했어요. 그게 잘못했다는 데 잘못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로또 박어? 그게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아유, 놀라셨겠다, 엄마. 동희야. 아휴, 하지 말라는데도 또 하네. 나 억지로 하기 싫어. 싫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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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놀라. 그 용 빼지 말고 아니, 지 입을 지가 손으로 때리니까 그러지. 때리든가 말든가 하지 말라는 줄만 골라하고 있잖아. 그건 잘못했다고 네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누차 얘기했어. 아니에요. 그럼 네가 달라진 게 뭐가 있니? 괜히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괜히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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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가. 아이고, 점점 일이 커진다. 아빠 뭐라고? 하기 싫은가 봐. 그만 공부 그만해. 연필라. 공부할게요. 안 해도 엄마. 되니까 별로. 공부할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보다 말 잘 듣는 애가 더 좋아. 엄마나 아빠는. 그만해. 하기 싫으면 그만하자. 그만해. 하지 마. 그만해. 있는 대로 성질 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엄마 거 하기 싫어. 잘못했어요. 그건 잘못한 게 아니라고 그랬지. 네가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네가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이, 너 들어가. 엄마 모르겠다. 잘못했어요. 아, 내려와. 잘못했어요. 아니, 왜 엄마를 끌어? 잘못했어요. 문제 같이 풀어요.
기분 좋게 공부할게요. 너 지금 기분 좋게 얘기하는 거야. 기분 좋게 공부할게요. 엄마한테 기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같이 공부해요. 잘못했어요. 동희야, 엄마는 너하고 일주일 동안 한 거 같이 조금 보자는 건데 그렇게 인상 쓰고 하기 싫어하고 소리 지르고 하면은 엄마도 하고 싶지 않아. 네. 어? 제가 잘못했어요. 너가 잘못했다는 걸 왜 이렇게 성질을 내냐고. 죄송해요. 아, 어렵다, 진짜. 아. 아이고. 아, 진짜 영상 보니까 너무 저희도 이렇게 답답한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가 뭐 집안에서 뭐 불편한 게 굉장히 좀 많이 있고 좀 뭔가 답답한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저런 행동을 하면 너무 놀라잖아요. 네, 너무, 왜 그래? 왜 막 이랬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뭐 자기 입을 이렇게 때릴 때 그거 한 가지만 했었는데 갈수록 무슨 행동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근데 머리 박기 시작한 거는 진짜 최근인데 강도가 점점 세지더라고요. 예, 살짝 이렇게 스윙만 하다가 이거 하는 것도 점점 세지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뭐가 안에 움켜쥐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밖에 표현이 안 될까? 어머니 보시기에 자해 행동 같이 느껴지시는 거죠. 오 박사님 어떠세요? 자해 행동 맞습니다. 예. 자해 행동이라는 거는 자해는 네.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거를 자해 행동이라고 하죠. 이게 자해가 이런 표현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행처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돼서 저희 전문가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자해를 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자가 진통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이는 이렇게 막 머리를 찍고 입을 때리고 뺨을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힘든 거에 대한 샤우팅, 외침입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스럽고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의 본질을, 이유를 잘 이해해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나 다행인 건 이 아이들이 정말 뭔가 필요성을 느끼고 이 사춘기 아이들이 방송에 일반인이 출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본인들의 힘듦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또 놀란 게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손가락을 빠는 행동을 했어요. 약간 이제 잠깐의 퇴행 현상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큰애가 한참 사춘기가 심할 경우에는 이제 격하고 듣기 힘든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동생은 다가가려고 하는데 닥쳐, 꺼져 뭐 이런 식으로 야가니까 거기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빨기 시작하다가 요즘에는 아예 그냥 얼굴을 보거나 말거나 대놓고 빠는. 동희야, 엄마가 안 빨라 그러지 빨지 말라 그랬잖아. 지금 이야기를 들을수록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도와드려야 될 문제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인간의 고유한 기능 중에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에요. 여타의 동물도 뭐 좀 그런 면이 좀 있지만 인간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산발이처럼 물려서 조화롭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덜 중요한 건 없어요.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해요. 자,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도 공부가 싫을 수는 있어요. 이건 마음이거든요. 나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에요. 나는 공부가 싫어요. 이건 마음이에요. 감정이에요. 이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한테. 맞네. 그 생각을 못. 여기서 생각은 공부는 해야 되는데 나도 아는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은 그래도 공부는 싫은데. 근데 행동은 공부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요. 입 나와서, 대빨 나와서. 그리고 쓸 때도 막 막 이렇게 해요. 한 번씩 해봤어, 우리 너무 잘해요. 오 박사. 이렇게 풀어요. 똑같아. 이렇게 머리 쥐어 뜯어. 근데 중요한 건 하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아이가 착하고 다소곳하고 모범적으로 순종적으로 꼭 방실방실 웃으면서 공부를 해야 하나요?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한테. 맞네. 그 생각을 못. 누가 봐도 우와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그런 게 아닌 감정은 그냥 인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맞잖아요. 공부를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애는 제가 없어,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래서 얘는 머리로는 싫지만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아는 애야. 이 상황에서는 아이의 생각의 영역은 무엇이고 감정의 영역은 무엇이고 행동의 영역은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마음의 주인은 그 사람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라도 맞아. 그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기 달라. 내 마음처럼 요구하거나 과도하게 통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큰 거 배웁니다. 오늘 진짜 어렵나 저희도 많이 배우네요. 마음의 주인. 예. 네. 야, 이거 크다. 정말. 마음의 주인. 예. 네. 야, 이거 크다. 정말. 아버님 갑자기. 아버님 노트를. 적으시게요? 멋지다. 네. 배우려는 야, 자세. 대단하시네요. 깊은 깨달음입니다. 이게 지금 아버님한테 크게 다가온 거야. 그래. 네. 진짜 큰 깨달음이 순간 오셨나 보다. 정말 부모가 범하기 쉬운 맞아요. 가장 큰 실수 중에 네.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지금 둘째는 이랬어요. 근데 이 댁의 문제는 첫째 금쪽이 너 참 우리 부모님을 힘들게 한다고 해요. 첫째 금쪽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애들하고 밥 좀 챙겨 먹어요. 네, 갔다 오세요. 음식 잘하시나 봐. 딱 맞춰서. 딱 맞춰. 남자 셋만 있어. 밥 먹어라. 그래 한 번에 오네. 무서워요. 세 번을 불러야 돼. 굉장히 무서워요, 아빠도. 잘 먹겠습니다. 아유, 인사도 잘하고. 아버지. 그래 맛있게 먹어라 안 해주신. 잘 먹겠습니다. 먹어. 예의가 바르다 그래도 애들은. 첫째한테는 반응을 안 해주시네. 아이고, 눈치 보네요. 아이고. 아이고. ASMR 아니죠? 막내는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을 텐데. 일부러 밥 먹을 때 얘기하지 말란 말씀 하시진 않으시죠? 해요. 어. 하도 막 밥 먹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내 핸드폰 시간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징징거리고 잘 쓰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짜증을 자꾸 내잖아, 그지? 그러면은 안 좋은 일이 생겨. 꼭 밥 먹을 때 저런 얘기를 하지. 꼭 밥 먹을 때 아빠들은 그거 밥만 먹고 뭔가 싶었으면 좋겠는데. 얘기거리가 예. 그때 생각나 또 밥 먹을 때만. 고개를 안 드네요, 첫째는. 아, 진짜 저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진짜 행복한 시간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맞아. 어머니 안 계시니까 또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 참, 예. 고맙습니다. 좀 상처인데. 그러니까. 볼일 보는 것도 아닌데 화장실 앉아. 저렇게 해서 40분, 오래 40, 50분 앉아 씩 있어 있어요. 봐요. 예. 그렇구나.
갖다 놓으라고. 정말 게으른. 진짜 서로 대화가 조금 부족하네요. 표정이 너무 나갈 거야? 미친 듯이 게임하고 싶고 엄청 줄이고 있는데 원래 10시간 했다고 가정하면 제가 지금 1시간을 하려고 줄이고 있어요. 노력을 하는구나. 마음이 쉽진 않은 건 알겠는데. 거의 매일 가던 거 이제 2주에 2번 이 정도밖에 안 가요. 인생, 네 결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게 엄마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굳이 가야겠다는 건 엄마 잘 모르겠다. 그게 또 스트레스 푸는 거지. 그게 그렇게 한숨 쉴 일이야? 한의원 가겠다고 해서 PC방 가고, 유도 가겠다고 해서 PC방 가고. 기본으로 3시간 한번 해봐.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해. 기본 공부 3시간 해보라고요? 오늘 3시간 넘게 했는데요. 자, 너 엄마가 지금 너하고 말장난 하자는 거냐? 네 기본은 되게 작아. 특히 네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원하는 건데 네 그거 안 해.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것도 안 알아주세요 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꾸준하지도 않아. 조금 더 바란다고 엄마가 얘기해놓고 그거를 다 했으면은 그럼 이것만 더 하자 하면서 점점 늘렸어. 그 조금만 더 하자는 게 너 숨통을 막혀?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하자라고 해놓고 놀 시간도 없이 아예 계속 시켰어요. 네 노는 시간은 네가 잠깐 머리 식혀 오겠다고 서너 시간씩 나갔잖아. 그거는 생각 안 해? 아, 또 말이 안 먹히니까 또 답답해. 그렇게 하니까 엄마도 더 쪼는 거고 더 하자고 하는 거고. 알아서 해라. 집에 있기 싫어서 나가요. 나가. 나가 그렇게 싫으면. 엊그저께는 울면불면서 엄마한테 잘할 수 있다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9월 30일까지 어디도 안 가고 열심히 할게요. 네가 네 입으로 안 그랬어? 네가 네 입으로 뱉어. 안 갈게요. 네가 네 입으로 뱉어. 안 갈게요. 네가 네 입으로 뱉어. 안 갈게요.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엄마도 놀래지. 아이고. 아. 나봐, 또. 나와. 좋은 거. 나와. 뭐라고? 너 다시 한번 얘기해봐. 뭐라고 그랬어 너 지금 아빠한테? 아니 나가요. 너 나가 얼른. 나가 얼른. 나도 봐. 아니 나가. 나가라고. 당신이 나가. 아니 됐어 그만해. 아유, 야, 크게 되니까. 일이 커진다. 너 엄마한테 들었거든? 뭐 저런 게 아이비라고? 네 같은 놈이 자식이냐야 나는. 네 같은 놈한테 엄마가 뭐가 예쁘다고 저렇게 뭘 해주는가 모르겠어. 옛날에는 내가 알아서 그냥 해주라 그랬는데 지금은 너한테 해주기가 싫어. 죽도 밥도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지 죽은 듯이 있어. 지금도 너 꼬라지 보기 싫어. 그따위 짓거리면은. 이게 아닌데 사실. 나가서 바람 쐬. 어? 집에만 있지 말고. 어머니 안색도 안 좋아지셨어. 뭐 한다고 걔하고 그러냐고. 나가든가 말든가. 에휴, 어머님이 힘드시겠다. 제발 그만해. 아이고. 뭘 하든지 간에 그만해.
또 마음이 그렇다니까. 자기도 해놓고서 마음이 아프지. 뭐야, 여지는 꽁냥! 동희야 시끄럽다. 소리 꺼라. 동희야 소리 껐으면 좋겠다. 싫어. 한참 싸울 때야. 아, 왜 자꾸 나한테 그래? 형도 거의 소리 키잖아. 나도 시끄러워서 형한테 소리 줄여달라고 하면 안 줄이면서. 나보고 소리 줄여달라고 하는 적도 없고 난 이어폰 끼잖아. 대부분. 싸우니? 아니요. 너무 시끄러워서 소리 꺼달라고 했어요. 이어폰을 끼고 해. 나처럼. 이어폰을 끼고 해라. 이어폰 저기 많잖아. 엄마 이어폰, 아빠가 어디 이어폰. 됐어요. 소리 끄고 할게요. 됐어요. 소리 끄고 할게요. 너 이리 와. 아빠, 이어폰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아? 너 이리 와. 아니, 이어폰이 문제가 아니야. 형이 자꾸 소리 짱구야. 줄이라 라고 하면 저도 짜증나요. 야, 조용히 할게요. 야, 죄송합니다. 형한테 안 그럴게요. 형한테 짜증 안 내고 엄마한테도 짜증 안 낼게요. 잘못했어요. 뭐 하자는 거니? 잘못했어요. 똑같이 지고 해줄까? 안 할게요. 게임 자체를. 똑같이 해줄까라고 뭐. 잘못했어요. 그거 듣고 싶은 말 없어. 잘못했다고요. 뭐를? 엄마랑 아빠가 형한테 짜증내서 잘못했어요. 알았어. 아이고. 둘이 똑같이 TV 보고 하려니까 서로 크게 들리려니까 그래 싸우지. 응? 네가 TV를 끄든지 얘가 조용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양보하면 될 텐데 매번 왜 싸워? 응? 너는 그리고 텔레비 볼 때는 아니잖아 지금. 애하고 만화하고 게임하고 네 만화 보겠다고 싸우는 것도 수준 똑같이 싸우면 어떡해. 게임 하는 거 좀 시끄러워가지고 예전에도 조용히 해달라고 조금 말했는데 똑같이 싸우지 말라고. 네가 한 살 먹은 형도 아니고 5살 차이가 나는데 싸우려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넌 입 다물어. 넌 입 다물어. 왜 그래. 애는 애대로 항변하려고 그러는데 엄마시구나. 눈치를 보네. 얘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보고 싸우면은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게 돼. 그냥 다른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너무 시끄러우니까 소리를 꺼주거나 방으로만 들어가달라고 했어요. 그게 싸운 거예요? 제가 얘보고 뭐 소리를 냈어요? 승질을 냈어요? 뭘 했어요? 그럼 얘기를 하면 되지. 동희, 네? 스탑. 스탑. 잠시만요. 스탑. 잠시만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왜 나한테까지 승질인데? 너 항상 잠시만요 해놓고 계속 게임했었잖아. 한두 시간씩. 뭔 소리야? 네 집에 와서 엄마가 씻으라고. 아니, 그리고 앱 상태로 핸드폰 끄면 나 시간 다 날라가. 동희. 너 엄마가 왜 맨날 내 폰 뺏고 마음대로. 너 엄마가 항상 집에 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잠시만요 해놓고 게임했을 때 30분 뒤에 왔을 때도 계속 게임하고 있었지? 그건 형도잖아. 난 집에 오면 바로 무조건 항상 씻잖아. 얘들아 그만. 그리고 엄마가 게임 그만하라고 하면 게임 그만하라고 그만해. 계속 하잖아, 형도. 그만해. 내가? 점점 커지니까 또 엄마가 체력적으로도 힘드시고. 근데 아유, 아버님도 아빠는 지치시고. 아버지들은 너무 힘드시고. 네. 너무 안 좋다. 아니 정말 온 가족이 다 힘들어요. 네. 네. 어디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 진짜 너무 갑갑하네요. 보는 저희들도.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뭐 노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쫓고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한테서 이제 좀 안 좋은 얘기가 예.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더 민감해진 건 있어요. 이제 안 좋은 얘기란 건 어떤 얘기를? 인문계 진학에 고등학교 관해서, 진학이 예, 어렵다 진학에 이제 관해서. 나오니까 얘기를 하시니까 예. 그리고 학교 생활을 이제 작년 선생님하고 한번 통화를 어렵게 했더니
사실은 이제 많이 엎어져 있다. 수업 시간에나 뭐 이렇게 엎어져 있다니 그 얘기도 되게 충격이었고. 근데 첫째한테 왜 그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잘못겠습니다 했을 때. 예. 사람이 부모하고 자식도 신뢰라는 게 있고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비 다 달라. 요거 시켜주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가 뭐 영재반 가라 그러는 것도 1등부터 100등까지 있으면 60등이나 70등 정도 하면은 남들 가는데 다 가는 거. 집 근처에 학교 가면 되지. 뭔 짓을 했길래 뭐 있다고밖에 안 돼가지고 이러고 있냐고. 자기가 책임지고 한다고 했는데 네 책임질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그 아버님이 약간 밥 먹겠습니다 할 때도 그냥 말을 안 하시는 게 최근에 이제 그랬어요. 저거는 그냥 저거 모르고 했을 때는 그냥 와서 밥 먹으라 그러고 저렇게까지는 안 해줬는데 제가 마음을 닫게 되더라고요. 아버님도. 제가 마음을 닫게 됐어요. 그냥. 그러셨군요. 자, 제가 여기서부터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집집마다 좀 다른데요. 부모에 따라 다른데요. 부모로서 아이를 키울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키우느냐. 이건 부모로서의 가치관이에요.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의범절이라고 적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엄마들 이제 키우는 엄마들 보면은 애들이 하나이다 보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잣대에서는 좀 과하다 할 정도로 버릇이 없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버르장머리 없이 그렇게 키우진 않겠다는 생각이 아기 갖기 전부터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서로 경어를 쓰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렇거든요. 영란 씨는 어떤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아이를 키우세요? 저는 아이들이 둘 다 그냥 밝게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그런 생각. 우리 형돈 씨 어떠세요? 저도 될 수만 있다면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네. 건강하고 행복한 거. 네. 네. 일단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두부 자르듯이 이론적으로 딱 나눌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의 인생과 아이들이 매일매일 겪으면서 사는 어떤 문제들을 두부 자르듯이 딱 정답이 있고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의범절 필요하죠. 사람이 예의범절 없고 너무 무례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근데 그렇게 예의범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는 자칫 잘못하면 뭘 놓칠 수 있냐면 아이의 생각을 인정해 주는 거와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 주는 거를 자칫 잘못하면 놓쳐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공존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거기서 엄마 아빠는 예의 범절에 더 중점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잘못했어요라는 말도 예의 바르게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받아주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애티튜드, 아이의 태도에 딱 걸리는 거여서 요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의 표현하는 거에 몰두해서 자꾸 야단을 치고 혼을 내게 되니까 아이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순종하는 아이냐 아니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아이냐. 이것도 양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공존시키는 게. 그러면 부모 말을 잘 들어야죠.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줬는데 부모 말을 안 듣나요? 맞죠. 부모 말 좀 들어야지. 부모 말이 대체로 옳아요. 근데 그거에 너무 목표를 두는 부모는 애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너 부모 말 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너 안 들을 거면 나가. 너 아빠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거에 더 목표를 두는 부모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너는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아이가 순종적일 것에 더 가중치를 두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랑 대화할 때 지시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지시적인 면이 있단 말이에요. 야, 조용히 할게요. 야. 또 어떤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되냐면 공부가 중요할 것이냐 아니면 마음 편안한 아이로 키우는 게 중요할 것이냐도
이게 공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부터 큰아이로 빙입니다. 네, 빙의. 빙의가 됐어요. 자, 제가 빙의. 큰아이예요. 애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공부는 좀 못해. 그리고 집에서 공부 열심히 안 해. 뭐 학교 가서 애들이랑 좀 티격태격도 해. 그러면 내가 무슨 가서 애들 돈을 뜯지도 않고 그렇다고 선생님한테 무슨 함부로 대하고 악을 쓰고 교칙을 어기고 남을 때려주고 삥을 뜯고 안 그래. 그러면 자기 그냥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이 정도면. 네. 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어렵죠. 사회적 네. 분위기가 저희도 계속 그렇게 받아왔고 공부를 못한 아이는 네. 나쁜 아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네, 네.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답은 딱 나와요. 자, 아버님의 중고등학교 때 그 반에서 공부를 좀 못한 사람이에요.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인생을 불행하게 살던가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아버님 말. 아버님 반에서 보일 때. 갑자기 아버님 얘기를 하죠. 아버님이 또 커밍아웃 하시나요? 아버님을 포함해서도 그렇고. 대충 살았어요. 그렇죠. 공부를 못한다고 다 불행하게 살지는 않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다 행복하던가요? 아니죠. 네. 자,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거는 창피한 일입니까?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니죠. 그렇죠. 네. 네가 그래도 공부를 한다는 거는 성적을 올리는 게 아니라 답을 결국 몰라요. 그래도 그냥 읽어보고 줄여도 긋고 하는 게 네 인생을 좀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이니까 그건 한번 해볼래? 이렇게 돼야지 말이 되기 시작하지. 공부를 못하면 되게 창피하고 너 이제 인생은 너 그지 깡통 찼다.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뭐 먹고 살래? 이렇게 되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좌절스럽죠. 거기다 지금 사회가 너무 성취, 성과 막 이렇게 위주니까 이 아이들이 발을 붙일 곳이 없으니 큰아이는 거기다 더해서 슬프겠죠. 네. 아니 근데 우리 큰 금쪽이를 보니까 화장실에 혼자 멍하니 앉아 있다거나 네. 침대에 또 이렇게 앉아 있다거나 혼자 울면서 나가는 거 이런 모습이 약간은 좀 안쓰럽고 무기력해졌나 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무기력증 맞고요. 무기력증 맞구나.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무기력증 맞고요. 무기력증 요즘 맞구나.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무기력증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무기력증도 있지만 시작은 무력감인 것 같아요. 무력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는 어떻게 해도 부모와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고 부모님 두 분도 어떻게 해도 애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도 속상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평생에 죽을 때까지 애착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한 두세 명 중에 두 명인데 그 사람과 소통이 안 된다고 느낄 때는 아이가 어떨까 하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소리를 질렀더니 예의범절 없다고 못했다고 얘기를 듣고 뭐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공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갑자기 공부 성적을 올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애가 무력해진 것 같아.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근데 심지어는 제가 제일 오늘 눈에 띈 게 뭐냐면요. 애가 결정적인 중요한 말을 탁 던졌어요. 뭐죠? 사인을 보낸 거예요. 작은 애가 이렇게 해서라도 샤우팅 나 힘들어요! 이렇게 하듯이 아이가 힘들다는 표현을 딱 한 번 던졌어요. 뭐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집이 싫어서 나가는 거다. 집에 있기 싫어서 나가요.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하는 말에 야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구나 해서 얼른 너 엄마하고 얘기해봐야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얘기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엄마는 집에 있기 싫어서 나가요. 나가 그렇게 싫으면. 그럼 나가 너. 그다음에 이제 엄마의 구구절절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고 우리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애쓰고 이제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고 이 얘기를 막 네가 얼마나 나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애가 제가 집이 싫어서 나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샤우팅이에요. 나 너무 마음이 힘들거든요. 이건데 됐고 나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다음부터 굉장히 심해지더라. 네가 네 입으로 뱉어. 안 할게요. 깜짝이야. 집이 있기 싫다. 뭐 집을 나가고 싶다 하는 거를 이게 사실은 처음은 아니거든요.
자주 그러나요? 초등학교 네? 6학년 때도 한번 가출을 한 적이 있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요? 네, 멀리 뭐 간 건 아니고 집안 뭐 놀이터라든지 밤에 늦게 안 들어와서 뭐 맨날 며칠을 나가고 있는 건 못 그랬어요. 이제 그런 부딪힘이 한 서너 번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대수롭게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무뎌진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또 약간 제가 바꿔볼게요, 사례를요. 네네네. 굉장히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다정하고 서로 신뢰하고 믿고 지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떤 날 갑자기 아내가 나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야? 그럼.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혼이라는 말보다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를 얘기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봐야지. 멀리는 안 갔거든요. 몇 날 며칠 밤을 외박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애가 그때부터 자기 힘든 걸 계속 신호를 보냈던 것 같아요. 집을 나가는 행동으로도 표현하고 어떨 때는 따박따박 되들어보기도 하고 어떨 때 입을 닫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힘든 걸 계속 얘기했는데 부모가 그걸 못 알아차리신 것 같아요. 잘 못 알아차린 거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감정을 정말 캐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애가 잘 안 되는 데는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으로 보셔야지 아이랑 같이 얘기를 하시지. 애가 그래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애도 변화가 필요하고 아이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아이가 그럴 때는 얘가 이것이 안 되는 얘 나름의 어려움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는 왜 자꾸 화가 날까? 이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거듭 드립니다. 병원을 왜 가셨죠? 아픈가 본데? 아유, 어머니. 하고 아휴. 그럼 되게 피곤하실 텐데. 아우, 이러면 체력도 안 자신을 돌보셔야 돼요, 일단. 어머나 웬일이야. 아이고, 세상에. 아버님 걱정이 진짜 한가득이시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데. 아휴. 그러시구나. 근데 심란하긴 하네. 하나도 안 심란하다. 나는 심란해. 스트레스 받으면 뭐든지 다 그래요. 나는 생활 자체 내에서 각자 노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냥 세 사람이서 내 건강을 생각해 준다면은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나 돈이 몇백만 원이 들어주니까 같이 하는 걸 좀 만들으라고. 난 그러면은 내가 스트레스 좀 덜 받을 것 같아. 작다 보면 그냥 다 부러져갖고 서로 욕하고 저놈은 왜 저러냐, 아빠는 왜 저러냐 그러고 있으면 나는 가운데서 총알바지야 말 그대로. 아휴, 스트레스가 많으셨구나. 나 정말 걱정돼. 당신이 나 끔찍하게 생각하고 챙겨주고 하는 거 너무너무 고마워. 당신만한 사람도 없는 거 알아. 근데 애들하고만 잘 지내줬으면 좋겠어. 제발 좀 잘 지내봐. 나 부탁이야 진짜. 나 살고 싶어. 나 부탁이야 진짜. 아이고. 나 살고 싶어. 아유, 어머니. 정말 간절한 부탁을 하신 거네요. 아휴. 내가 힘들어서 내가 먼저 나자빠질 것 같아. 요즘에는 짝 사실 다 손 놓고 싶을 때가 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있자고. 지금은 주사위가 던져진 상태고 있잖아, 그지? 주사위가 어떻게 던져져? 권민석이라는 주사위는 던져진 상태야. 뭐가 이제 어떻게? 1년 뒤에 진로에 대해서는 그 결론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나이는 어릴지라도. 그리고 15이라는 나이가 적은 나이도 많은 나이도 아니야. 분명한 거는. 분명히 맞는데. 그리고 애들 문제에 있어서도 그거 다 쫓아다니면서 다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당신은 다 잘하고 싶은 것 같아, 애들한테. 지금 잘 못 지내고 있잖아, 당신이. 난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일반적이면 그러니까 나는 얘기 그냥 안 해. 난 냅둬줬으면 좋겠다고. 큰 놈하고 먼저 냅둬달라고. 내 작은 놈은 당신 말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했는 얘기를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를 이성적으로는. 근데 마음이 안 열리네. 아버님도 저게 진짜 속마음이신가 보다. 아버님도 상처 받으니까. 그럼요. 알았어.
뭐 어떻게 해주길 바라겠다는 걸 아는데 이성보다는 지금은 감정이 먼저 앞서네. 그만합시다. 내가 당신하고 희재하고 각각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심정이 똑같아. 별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 아휴. 아휴. 그만하자. 가자. 아, 속상해. 아유. 몸도 아프신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유. 아니 아버님 좀 위로해 주시지. 아버님은 또 아유. 마음은 안 그러신데 또. 거기들 거 하세요. 다들 역시 즐거워. 예, 여보세요? 예. 미석 지금 그 학교를 써서 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인문계는 어렵지요. 또 저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진짜. 진짜 이거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또. 권민서! 민서가! 예. 이리 나와봐. 청년도 잘 탔다. 좋아. 자, 이걸 해보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권민서, 고등학교를 갈 생각은 있어? 학교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 너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학교부터 정해야 돼. 알아봤어요. 뭐, 어디 학교? 퍼센테이지가 드는 데를 찾아봐야죠. 네가 이제 선택을 못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너를 맞춰서 가야 되는 거야. 엄마가 말하는 거 자체도 지금 너무 못마땅하지? 근데 현실이 그래. 너 아빠하고 막 이렇게 지내고 엄마도 너하고 있으면서 조금 힘들어. 너는 엄마를 받으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널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아휴. 엄마는 너 어려서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인사 좀 해라. 뭐 하는데?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전화 와서. 원수 잘못 썼으니까 지원수 잘못 썼으니까 그러겠지. 너!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이놈 봐라. 야. 아 이게 진짜 또 너 지금 입에서 뭐라고 그랬어? 엄마도 화나지 엄마 엄마도. 그렇게 가르쳤어? 화나지. 화나지. 너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아빠야. 무슨 말을 그때부터 해? 아.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나쁜 놈인 줄 알아? 부모한테 함부로 놈이 나쁜 놈이야 이놈아. 어디서 이렇게 상스러운 소리를 아빠한테. 얘기해. 자신 있으면 이놈 자식 얘기하라고. 오자마자 하니까. 뭘 얘기해? 엄마 들었어? 어이. 어디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앉았어 이년. 가. 네 방을 가든지 마음대로 해. 알고도 보시오. 심장이. 아유 엄마들 놀라셔가지고. 나쁜 음식 같으냐고. 아 표정 변하고. 그만해라 너도. 네. 엄마 그만하라고 그랬다. 아니, 좀 하면 안 돼요? 안 된다. 6시까지 기다려서 지금 할 건데. 동희야, 조금 이따 해라. 실감도.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조금 이따 해. 정말 진짜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일단 부모로서 나한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상대 배우자한테 아이가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오 박사님이고 네. 말씀이고 뭐고 다 진짜 잊어버릴 네. 수 있거든요. 진짜로. 네, 네. 부모한테 욕을 하는 거는 수위가 굉장히 높은 문제 속상하죠, 행동이죠. 정말. 근데 이 상황에서 진정을 하고 아이를 잘 대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예. 아니 근데 많이 또 아이 자랄 때 더 정성을 많이 네. 하셨나 봐요. 네. 예. 그래서 속상한 것도 많고 네. 이제 아기들을 사실은 낳을 수 있는 몸 신체가 안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위험하다고 했었고 중환자실에서 애들을 낳았기 때문에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많았거든요. 어렵게 얻어낸. 네, 네. 그러니까 많이 경험시키려고 몸이 좀 무리가 되더라도 오만 때만 데를 다 다니고, 예, 그러니까 들쳐업고 애 앞에 뒤에다가 애 메고 휴대용 유모차 걸고 앞에다 전대 차고 그러고 다녔었거든요. 몸도 안 좋으신데. 이제 그때는 안 아팠었는데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해서 그때 아프기 시작한 거는 둘이서 아빠하고 그러면서 그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아주 심할 때. 5년 전쯤. 네, 5년 전쯤. 아이고. 네. 아이들이 엄마 아픈 거 알고 있어요? 실려가는 거 다 봤어요. 아, 다 네. 봤어요. 애들이 조금 편안하면은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으쌰으쌰 뭐가 되질 것 같은데 집에서 일단 계속 트러블이 나니까 뭐를 해도 의욕이 저도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오 박사님, 우리 금쪽이 가족이 그림을 네. 그렸다고요. 네네, 그림 그려보셨죠? 네, 근데 뭐 약간 이제 그걸 통해 조금 또 속마음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단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림을 한번 네, 보겠습니다. 볼까요? 네. 아빠 그린 가족 그림. 어머니랑 손을 전형적인 아빠 그림이죠. 손을 잡고 계신 거죠, 저게 엄마 손.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아빠신 거죠? 예. 네. 안 끊기신 분. 아빠, 엄마, 네. 큰애, 작은애. 네네. 그리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해봤죠? 네. 네, 분석을 좀 누가 좀 해보실래요? 딱 봐도 네네. 아버님이 약간 어머니를 곁에 두셨고 또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래서 약간 어머니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아들은 근데 오히려 그럼 첫째를 더 먼저 그리셨네, 약간 더 가깝게.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오예요? 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아, 그냥 엄마랑 손잡고 있는 게 오예요? 원래 가족화를 그릴 때요, 일반적으로 본인의 가장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정서적으로 맞아, 가까운 그거는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 엄마가 아마 제일 아버님한테는 가깝고 중요한 분인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이 집에서 제일 명랑한 사람이 엄마예요. 그죠?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웃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큰아들하고 거의 표정이 같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안경도 똑같아. 엄마가 그리셨네요. 어? 첫째가 그린 가족이에요. 첫째가. 그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가요? 아, 막내. 근데 형만 역시 무표정이고 그래도 네네. 아빠도 뭐 무표정이고 표정이 안 좋네요. 네, 그러네요. 예. 네. 각자에 대한 마음이 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참 안타까워요. 가족이 다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 건 같은데 그게 하나도 표현이 안 되고 네. 계속 갈등만 깊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각자가 느끼는 가족 간의 갈등은 네. 꽤 심각한 수준이라서요. 네. 가족 구성원 각자 다 한 분 한 분한테 도움 그리고 개선, 약간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림 말고 또 문장 완성 검사도 하셨다고요? 네네. 근데 이제 예. 제가 왜 그걸 좀 더 주목을 하냐면요. 두 분은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잘 키워보려고 하시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근데 이렇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열심히 노력은 하시는데 아이들이 미묘하게 표현하는 마음의 신호를 잘 못 알아차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분의 어린 시절이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 또한 경험되어지고 배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살펴보려고 이제 해봤어요. 아버님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생생한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랬더니 별로 없다. 기억이 별로 없다. 생생한 어린 시절의 기억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도 싶어요. 그게 좀 어떤 의미이신지 궁금도 하고요. 생생한 어린 시절의 기억 뭐 그냥 보통이었던 것 같아요. 골목에 애들하고 구슬치기하고 놀고 네네. 뭐 부모님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다니고 뭐 특이하게 막 야 이게 좋았었다 라고 추억은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그래서 뭐 별로 없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그런 애착 관계는 괜찮았나요? 그래도 아버지 종종해요. 돌아가셨지만 종종해요. 아까 전에 제가 아들한테도 큰 소리 안 냈던 게 아버지도 저한테 그렇게 막 큰 소리 내고 큰 소리 내진 않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까지였었어요. 감정 표현이. 네. 뭐 아버지가 왜 이렇게 표현 뭐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막 그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이제 큰 놈한테는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뭐 쭉 말씀을 들어보면 몇 가지 기억나는 것도 감정의 교류는 없었던 거라고 봐야 돼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서 교류는 없고 다만 아버님의 아버님은 화를 내거나 자식을 막 확 성질내거나 그렇게 대하지는 않으셨던 예.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아버님도 대체로 큰아이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애한테. 물론 이제 우리가 본 화면에서 몇 가지 에피소드는 있지만 대체로는 아이한테 격분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나가요. 다만 얘기해. 자신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어이. 감정적인 교류와 교감이 없는 거죠. 그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정서적 소통인데 소통을 해야 되는 중요한 대상이 불통이 되면 되게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났다가 분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미워져요. 상대가. 이제 거기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긴데. 네네네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키우고 싶어 했던 그 진심, 너를 사랑한다는 진심, 또 너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거 이런 거를 정서적 소통을 통해서 잘 표현을 해보시는 거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지껏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면은 여기 오기 전까지 네.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소리만 안 커지면 나 조용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스트레스 안 받을 거고 내가 큰 소리 안 치면 괜찮으니까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이 없지는 않아요. 그거 없다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 감정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들을 해주셨는데 감정. 저도 제 감정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내가 좀 둔감하구나 그런 거는 그런 거 생각을 잘 안 해보고는 그냥 감정에서 그냥 울컥할 때가 있구나 뭐 끌리는 거나 있구나 그 정도를 느꼈지 그냥 생각해가지고 이때가 막 행복했어 뭐 즐거웠어 라고 깊이 있게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네. 앞으로는. 네. 대단하시다. 어떻게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금쪽이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특히 우리 이 가정은 소통이 어려웠었으니까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게 어려웠었으니까 지난 5년간이 아주 아픈 시간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뭐 저런 게 아이들하고 네 같은 놈이 자식이냐야 나는. 힘들었니? 가족 갈등 불끄기 프로젝트입니다. 빨리 꺼져요. 딱히 모이질 않으니까. 그래. 표정을 지으면 표정이 되는 거거든. 아빠는 물 먹으라고 하나 가득 떠다 줬는데 너는 아빠한테 물 참여를 안 하려 해. 왜 하기 싫다고 해. 하기 싫어. 문제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계속 말라고. 내가 말하는 게 곶감니? 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나 왜 이래 진짜. 있잖아. 이게 뜻대로 안 되고 하면은 나 그냥 화나는 수가 있어. 지한테 잘해주면은 약간 시금방지게 굴어.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